다음 진행하는 홍신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에 이제 말하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일단 오기영 교수님이시고 소유자께서 이 교육을 받으시고 트레이닝 받고 현재 한림대 강동정신병원 신장내과 교수로 계시고 있습니다. 이 타이틀이 청소년 생명나눔 교육의 배너 시리즈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2015년부터 생명잇기라는 단체의 초대를 받아서 한번 와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여태까지 헤매던 이 모든 길을 지금 최현주 선생님께서 몇 달 만에 잘 요약을 해서 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청소년 생명나눔 교육의 배느실. 아까 우리 현수민 대표님께서도 배움, 느낌, 실천. 또 이제 실제로 최현주 교수님 선생님께서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것을 실제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이들이 그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잇기는 저희가 뇌사, 장기 기증의 개념을 알리고 생명 나눔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와 그다음에 청소년 생명 나눔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생명 나눔 교육은 학교 선생님들과 처음에 고민하면서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 자료와 또 실제로 본인의 깊은 성찰과 활동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본인이 생각을 해보고 깨달아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고 느끼고 실천한 점을 본인이 수업 끝에 적어보거나 또 저희가 구글 폼 그 설문지를 통해서 프리텍스트로 본인의 느낌을 저희들에게 전달해준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잇는 생명 나눔 수업 이렇게 해서 4차시로 처음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 수업, 그 다음에 하나 또 나와 친구를 잇는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사회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그 속에서 이런 나눔 실천, 우리가 이제 옆에 사람의 타인의 불행을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이런 측은지심의 마음을 학교 속에서 한번 구현해보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처음에 이 수업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수많은 이런 센소리 인풋이 저희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어떤 그것을 내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다 몇 초 안에 뭐 1초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것이 단기 기억으로 남게 되고 저희가 이제 뭐 전화번호를 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리허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학교에서 지금 현재 생명 나눔 교육에서 학생들이 여러 경로로 그 뜻을 다시 되새겨보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야지 우리 뇌 속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어떤 반드시 느낌이 같이 따라 붙어야 그 의미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다시 꺼내서 내가 과거에 익혔던 정보를 꺼내서 쓸 수 있으려면 바로 이런 리트리버리 가능해지려면 장기 기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받게 되는지 사실은 제가 이것은 이제 이 아이들의 그 답변을 나중에 다 분석하고 나서 아 이런 느낌 받았구나 이렇게 알고 이것을 찾아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알게 돼서 우리가 이런 장기 기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한 그 설문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2,333명에게 이 교육을 시행하고 그 중에 1,543명, 즉 한 66%의 응답률이 있었고요. 그것을 아까 현수민 대표님께서는 이제 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이것을 작성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구글 폼으로 이제 받았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후에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QR코드, 최현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후에 그런 QR코드를 찍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 결과입니다. 이 설문은 총 5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1번부터 4번까지의 그 문항 줄기는 뭐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질문 5번은 이 수업 후에 내가 느낀 거, 배운 거, 혹은 이 수업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 이것을 자유롭게 기술하라.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약 700명이 넘었죠. 그 부산에서는 사실 올해 3월에 저희가 처음 심포지움을 하고 5월부터 교육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평소 이 생명 존중, 생명 나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45%의 학생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이 있었고 41%는 조금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수업 후에 이 생명 존중, 생명 나눔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얼마나 느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었는데 야 이거 꼭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이 64%였고 저 이거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한 학생이 25%여서 거의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공감하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 존중 수업에서 듣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아직 자라나는 이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내 자신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저 많이 듣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한 학생이 48%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생명 존중을 위한 작은 실천들, 어떤 거 있는지 나 배우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이 한 29%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이라든지 이제 기타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네 번째는 그럼 오늘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 생명 존중이나 생명 나눔을 이해하는데 이 수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었는데요. 72%에서 이건 정말 많은 도움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고 21% 학생들이 조금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적어도 70% 이상의 학생들이 이 수업 저한테 많이 도움됐어요.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번째 수업을, 이제 5번째 질문이 오늘 수업을 듣고 느꼈던 점이나 생명 존중 교육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이런 이제 항목이었는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도 이 설문조사에 응했던 1,543명의 학생 중에서 우리 설문조사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프리 텍스트로 써주세요. 그럼 이거 작성 안 해도 넘어가거든요. 안 쓰죠 보통. 네. 하지만 이것을 76%의 학생들이 이 1174명의 학생들이 여기에 적었다는 것은 자기가 이 수업에 대해서 듣고 느낀 바를 내가 적었다는 이 사실 자체로도 이 수업 나 도움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1174개의 이 답변을 제가 혼자서 이제 다 읽어보고 이것을 키워드를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한 가지의 키워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에 여러 개의 그 키워드가 있기도 하고요. 또 혹은 뭐 좋아요, 뭐 짱, 뭐 이런 식으로 엄지척, 뭐 이렇게 너무 짧게 적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석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또 제가 분석을 하면 이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성을 위해서 프리텍스트 자료들을
챗 GPTC와 이 구글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챗 GPT, 이 오픈 AI의 이제 그 로고였었고요. 구글 노트북 LM은 이제 이렇게 표시된 다음 슬라이드부터 요거 보시면 아 얘네들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모두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자료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줬지 실제로 이 수업의 자료를 제가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답변만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은 학생들은 생명 존중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중립적이거나 지루하다는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감사와 함께 생명 존중에 대한 이해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라는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에 대해서 좋다는 느낌,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반드시 느낌이 따라 붙어야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답변들 1174개 중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70% 나왔었고요. 그냥 중립적인 답변이라는 것은 뭘 느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 대부분 이 중립적인 답변을 뜻하고요. 1%의 학생은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3% 이제 뭐 특별한 아무것도 안 쓴 학생들이 23%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존중 수업 반응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럼 도대체 이 긍정적인 반응 앞에서 이 긍정적인 답변은 어떤 요소가 긍정적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네 가지 그 요소 때문에 학생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 이거 정말 뜻밖이었는데요. 수업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수업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한 즐거움과 몰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업이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감정적인 울림을 그래서 이게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답변이었고요. 세 번째는 수업에 대해서 저 이런 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고 네 번째는 이런 거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라는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 이 네 가지가 이 수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요소였습니다 라고 이제 AI들이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수업의 즐거움과 몰입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재미있다거나 흥미로운 수업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영상, 퀴즈, 그룹 활동 등 다양한 수업법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학습을 효과적으로 촉진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었고요. 두 번째, 감정적인 울림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수업이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동받았다거나 인상 깊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으며 이는 수업 내용이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깊이 공감되었고 그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 수업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했고요. 수업에서 배운 귀중한 교훈에 대해서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표현은 수업이 학생들에게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고요. 네 번째,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에 대해서는 일부 학생들은 수업에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추가 수업을 이거요 제가 분석하면서 놀라웠던 게 이 수업 저 다시 듣고 싶어요. 또 와주세요. 이런 답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수업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장기 기증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학습의 의지는 수업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해당 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자료에 나타난 학생들의 피드백은 생명 존중 수업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학생들이 이제 답변을 준 것이 이제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도 있고 뭐 띄어쓰기나 이런 이제 그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적절하게 이제 변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더 잘 분석해 줍니다. 그래서 번역기들을 돌려서 학생들의 답변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했었고 그걸 가지고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영어로 된 답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뽑아준 것이 생명 존중, 생명의 소중함, 장기 기증, 자살 예방, 수업의 즐거움 이 5가지를 키워드로 뽑아줬었고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요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 봤더니 이게 생명 존중 이건 이제 구글 노트북 LM에서 요약을 해준 건데요. 생명 존중 수업을 후에 학생들의 반응을 모은 자료이군요. 그래서 학생들은 주로 생명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인식. 저 이거 옛날에 생명 존중? 뭐 이런 거 예전에도 들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됐다. 새로운 인식을 표현을 하며 수업이 내가 이거 듣고 나니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되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이런 자살 충동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런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고 또한 장기 기증을 아예 하나의 주제로서 키워드로 뽑아줬었는데요. 장기 기증의 가치를 강조했고 이 학생들이 한 생명이 다른 여러 생명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 답변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답변들을 주제별로 한번 정리해봐. 이게 몇 %나 이런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해줬는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챗GPT에서 2%로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줬었는데요.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하는 학생들은 한 30%, 그러니까 수업이 정말 재밌고 유익했다 23%.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이런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한 18.7%였고요. 이 생명 나눔과 내사와 관련된 장기 기증에 대해서도 15%의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 내 생명 소중하구나. 이렇게 새로 인식하게 된 학생들은 이제 6.8%. 그 다음에 자살 예방과 관련된 배움은 4.4%. 기타, 재연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각각을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음에 대해서는 각각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서 생명이 중요하고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라쥐 이제 이게 구글에서는 학생들은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과 고유함을 새롭게 깨닫고 더욱 강화된 이해를 표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해준 답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운 점은요,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서로 주고받는 힘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그동안 당연하다고 느꼈던 내 안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천할 점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생명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학생이 있었고요.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영상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면서 정말 힘들어지게 되더라도 그때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고 저 이 시간에 예쁜 말들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저한테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이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또 듣고 싶다. 이런 답변을 애들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도대체 수업에 어떤 점이 재밌었지? 그것을 단지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요 제가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가는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전달 방식.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 방식에 선생님 너무 친절하게 수업해 주시고 목소리 좋으세요. 이 수업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재미있었어요. 이런 수업 방식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고
저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즐거운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많은 답변을 줬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생명 존중 교육을 들으면서 나 이거 초중등 학교에서도 분명히 똑같이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또 듣는데 뭔가 더 마음에 와닿는 기분이 왜 들까라는 자기 혼자 이렇게 의문감이 들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친구들에게 거창하고 대단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따뜻한 내 말 한마디가 생명의 손길이 되어 내가 쉼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정말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학생이 있었고요.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학생도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이러한 소중한 수업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이렇게 표현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자기 애와 자신을 사랑한다는 자기는 내 자신이 소중하구나 라는 것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것을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답변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내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었고요. 우리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내 자신이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살겠고, 또 주변 친구들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멋진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대답이지만 너무 기특했다. 네, 제가 이거 들으면서도 저도 많이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전달하고 싶었던 하나의 내용이기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장기를 기증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수업 속에서 이런 주제들을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나눔 및 뇌사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많이 보였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일부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뇌사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음을 언급했습니다. 장기 기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수업 예전부터 만들 때 좀 걱정했고,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도 걱정하신 점이 이런 수업 학교에서 해도 되나? 이제 이거 아이들한테 항의받거나 부모님들한테 항의가 오면 어쩌지? 이런 우려들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생명 존중 수업에 대한 반응을 모은 이 자료는 생명 존중과 장기 기증 간의 강한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도대체 이 수업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수업의 중심 주제가 장기 기증은 아니었지만 얘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답변 자료는 생명 존중과 학생들의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서 뇌사 장기 기증이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의 행위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그럼 이 답변이 주로 있었느냐, 이 세 가지로 분석을 해줬는데요. 생명을 나누는 행위로서의 장기 기증. 학생들은 장기 기증을 이야기할 때 자주 생명을 나눈다는 개념을 언급합니다. 이는 장기 기증이 널리 퍼지는 나눔의 효과와 생명 존중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해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학생들의 장기 기증에 대한 반응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기 기증, 즉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행위에 대해 배우면서 학생들은 각 생명의 본질적인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기, 실제로 학생들의 답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자신도 뇌사 상태가 되면 장기 기증자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생명 존중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장기 기증을 선택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생명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부 학생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망설임이나 두려움을 표현했지만 이러한 감정이 생명 존중과 장기 기증 간의 전반적인 연결성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답변했던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 생명이란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내가 죽을 때에도 장기 기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는 걸로 나는 기억이 되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생명 존중 수업을 하면서 자연의 순환과 한 생명이 여러 생명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장기 기증도 소수만 하는 것 같았는데 다수의 사람도 많이 참여하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 9명까지 살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우리 형아는 뇌사가 되면 장기 기증하는 걸 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왜 했는지 자기가 이해를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명 나눔의 좋은 느낌을 받았다. 오늘 수업에서 생명의 중요성을 느꼈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생명과 생존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장기 기증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제가 배웠습니다. 이런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아이들이 잘 이해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5번째는 이제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가 나를 사랑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러니까 이것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제 그 답변을 이제 뽑다 보니까 이게 한 6.8% 나왔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학생들은 자기 돌봄과 자존감의 중요성, 그다음에 자신과 타인의 내재된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해준 답변 중에서는 나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 생명이 이렇게 중요했다는 것을 다시 알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내 생명도 역시 다른 사람이 그냥은 존중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주어진 삶을 최대한 가치 있게 보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도 이 수업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 수업 또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이런 이제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아이들이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수업이. 근데 그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한테 어떻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소속감을 조성하는 거에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말도 힘든 친구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웠고요. 주변 친구들한테 신경도 많이 써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 위험 징후 파악과 대처 방법을 배워서 생명을 지키는데 제가 도움이 됐습니다. 제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누군가는 이 수업을 듣고 자살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는 몇몇 학생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 수업을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감정적인 반응이 없는 답변을 보였고 저희가 좀 걱정하던 거 장기 기증이랑 생명 존중이 뭔 상관이냐 이렇게 답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었고, 그러면은 이 교육을 하고 나서 이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생명을 앞으로 내가 소중하게 더 여기겠다. 타인을 존중하고 돕겠다.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뇌사 상태가 되면 장기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실천에 대한 답변을 주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명 존중 수업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의도와 행동의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은 모든 개인의 내재된 가치를 강조하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 자비롭고 생명을 존중하는 시각을 갖고 자신과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제가 직접 가서 하지는 않지만, 여기 저희 감독님과 저희 PD님께서 어떤 이제 중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 것을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그 감독님과 이제 PD님께서 이렇게 좋은 수업이 있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배운 거는 이 청소년 생명 나눔 교육에 제가 오히려 가장 큰 수혜자였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정말 많이 배워서, 제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 자신이 세상을 좀 더 넓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걸 제가 이제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들께 진짜. 그 다음에 느낀 점은, 제가 이 아이들 답변을 보고 느낀 거는 아이들이 정말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이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이들은 정말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구나. 정말 제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짜 감사한 마음이 제가 들었고요. 실천할 점은, 제가 이제 2015년에 사실 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저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한 건 이제 2017년이거든요. 갑자기 이게 마음이 들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맺은 말은,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까 최현주 선생님께서 기회비용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소년 생명 나눔의 교육을 통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성찰하고 깨닫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배려하면서 열심히 살아나갈 것을 저희가 이제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뇌사 장기 기증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려운 결정이지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밑거름이 되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만들었던 교재예요.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교재인데, 이 중에 제목 2개를 제가 뽑아서, 나눔은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며, 나눔은 내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제목 2개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동안 이 수업을 만드시고 또 학교에서 이 수업을 진행해 주신 정말 소중한 분들의 사진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